분야에서 이제 IR 맡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예정에 있는 이제 박순영 이사님. 네. 이 책은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제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제 뭐 좀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덧붙여 갖고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현대 세상 바쁜데 뭐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아줘야지. 고기를 잡아다 드리는 책입니다. 예, 이 책 읽으시면 이 책 읽고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바로 이제 크게 이제 부자 되실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이제 2차 전지의 그 기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배터리의 위상, 역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지 돈 버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지 이제 돈이 되는지까지 이제 이 한 책에 다 담긴 거니까요. 베스트셀러가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셀러 되는 거는 당연하고, 제가 이제 이 책 쓴 목적 자체가 이제 베스트셀러 써서 돈 많이 벌어봐야지라고 쓴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책이 나와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겁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뭐 대형 프로 같은 쪽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이제 무지에 의해 갖고 대한민국의 2차전지 산업을 계속 이제 깔아뭉개고 그 상대편에 있는 이제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의도적이든 무지에서든 하여튼 이제 되게 좀 축켜 세우고 펌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 한 1, 2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되어 왔었는데 이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어려울 겁니다.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대한민국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으신가요? 사심과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무지의 소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소위 마락부수가 기이 천목자야라는 이제 그 중국의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보면은 그 귀이 천목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멀리서 전해 들려오는 이제 소문 같은 거는 되게 좀 귀하게 느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되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멀리서 이제 얼핏 소문으로 들은 CATL의 이제 뭐 1000km 가는 배터리라든지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수준이 높은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제 4680 배터리 뭐 이런 게 이제 뭐 배터리 지형을 바꿀 것 같고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부가 되게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은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전달하면은 내가 되게 유식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대로 믿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의 배터리의 경쟁력, 기술력,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뭐 CAT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사대주의 같은 건가요? 그 보면은 미국, 뭐 일본, 중국 이러면 벌써 좀 접고 들어가는 데 있는데 저도 예전에 초중고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그 일본 게 좋다고 그러고 미국 게 좋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엄청 크게 성장했더라고요. 제가 성인에서 보니까. 맞습니다. 사대주의라기보다는 뭐 사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엽전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자기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떼게 되는데 자기를 되게 비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이제 객관적인 위치 이상으로 되게 이제 띄우는 좀 그런 이제 습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국뽕과 국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갖고 국뽕과 국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좀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배터리 관련해 갖고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팽배해 있고 그런 형태로 얘기하면은 자신은 되게 객관적이고 쿨하고 나이스해 보이고 좀 배운 사람 같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양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막 여과 없이 막 전달하면서 이제 잘난 척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개인적인 뭐 부를 획득하고 이제 명예를 얻고 막 이런 형태가 이제 그동안 1, 2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이 책이 출간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런 일들은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아, 네. 그러면요, 이사님, 그 좀 자료와 팩트로 한번 이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위상이 괜찮은지. 첫 번째 이제 챕터에서 전기차인 배터리 이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해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항상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하면 기본적으로 4대 소재가 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해서 양극재 한참 소개하고 전해액 한참 소개하고 분리막 소개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는 게 적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일 핵심적인 기술적인 분야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하고 연결돼서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이제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한테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은 여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예. 핵심만 딱 발라갖고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이른바 일타 강사적인 시험에 딱 나올 거면 말씀드리는 이제 좀 그런 거라고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K 배터리가 이만큼 올라오기까지 이제 제가 봐서 큰 4명의 거인이 계신데 이제 LG 구본부 회장님, 에코프로 이동 시장님, 포스코 그룹 근호준 회장님, 현대차 정주영 회장님 이렇게 이제 4분이 한국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기여를 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챕터 2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이고 이제 중국 애들은 우리 발끝도 못 쫓아온다 하는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폼팩터 기술, 그다음에 화재 안정성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총 집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GM, LG 연합이 하고 있는 얼티움 플랫폼이에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번째로 이제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되게 이제 좋고 이제 전망이 밝은 건 인정은 하는데 결국 중국이 자원을 안 주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팔고 중국 배터리 사라. 이런 식의 이제 몰지각한 매국노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자원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원 문제를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민들이 우시아시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지금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형태의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여론 형성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챕터 4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관련돼서 이제 흔하게 가지시는 오해들 이제 뭐 4680 게임 체인저라든지 CATL이 최고 배터리 회사라든지 뭐 셀투팩 배터리 수압 나트륨 배터리 기름 배터리 뭐 이런 얘기들 대륙 특유의 허프. 예. 요거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한테 야,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K 배터리 레볼루션 내가 읽고 왔다.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결국은 이제 이게 돈을 버는 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기를 잡아서 드리려고 이제 K 배터리 주식 3년에 이제 10배 오를 수 있다. 왜 오를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7번째가 종목을 딱 찍어봤죠.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8종목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 이제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사실과 편견에 관련된 얘기. 사실과 편견 없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당연히 제대로 보일 텐데 사심이 있고 편견에 빠져 있어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 책의 이제 핵심 주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예. 너무 궁금하고요. 진짜 꼭 읽어봐야겠다. 예.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사심과 편견을 빨리 깨부셔야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물씬 들게 하는데요.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언급해 주신 부분을 조금 들어가서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국 기업들이 그 발끝도 못 쫓아온다. 예.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 K기업 가운데 좀 독보적인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8개 있는 회사들이 이제 다 독보적인 회사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네. 뭐 삼성 SDI도 독보적이죠. 사실은 이제 요거는 뭐랄까 이 회사의 좋고 나쁨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현재 고평가 저평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돈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SDI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SDI도 훌륭한 회사이긴 한데 SDI보다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훨씬 이제 돈을 벌기에는 더 좋은 주식이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만 제가 넣어놓고 LNF는 빼놨는데, 그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이제 향후 수익률 측면에서 이 세 개 회사보다는 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지, LNF가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벌려놓으면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일타 강사들이 핵심을 딱 찍어갖고 요번 수능에는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예. 이게 K배터리 주식 3년에 10배 오를 수 있다. 예, 예.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가능성을 요 10개 있는, 요 8개 있는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3, 4년 뒤에 10배가 오를 주식이다. 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예.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여의도 생활 30년의 이 연륜과 네. 이제 노하우가 총 집결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와. 그 다음에 이 책에도 제가 분명히 적어 놨지만 사실은 이제 대충 얘기하고 이거 주식 좋아요 올라갔대 얘기하고 이제 뭐 오르면 나중에 나가고 봤지 내가 올라간다 했지 하고 떨어지면 입 싹 닫고 야 네가 올라간다 해서 사가지고 떨어졌는데 반토막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댓글 달면 댓글 삭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걸 사갖고 수익이 안 나면 제가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실 다 물어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이제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분들하고 한 배는 같이 타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8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GM을 하나 더 갖고 있거든요. 총 6종목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6종목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단 한 주도 안 팔겠다 하는 제가 이제 약속은 네. 제가 드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예.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니까. 예. 그 돈은 못 물어드리지만 고통은 제가 이제 같이 나누겠다.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약속은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적어놨으니까요. 예. 예. 그만큼 또 연구하시면서 확신도 갖게 되시는 거고. 예, 예. 근데 또 부담감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신가요? 부담감 안 가집니다. 예, 예. 저는 이거는 뭐 99.9%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말씀해주신 기업들 가운데서 시총이 좀 그래도 큰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다 큰 편이죠. 너무 작은 거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예, 작은 거를 넣었다가는 이제 이게 주식이 크게 좀 등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중에 또 뭐 엄청나게 또 올라버릴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노신소재가 제일 작은 종목인데 그래도 한 1조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대략 다 대형주들이요. 한 10조, 뭐, LG엔솔은 뭐 100조가 넘는 회사니까, 예, 10조 이상은 다 기본 되는 회사들이죠. 이렇게. 예. 한 10조급에서도 10배가 될 수 있다고. 그럼요. 예, 그럼요. 와. 예, 예, 예.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00조였는데, 그게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대비해갖고 지금 10배가 오른 거거든요. 10배 이상 오른 건데,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이 300조니까 그럼 그때 30조였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30조 하던 게 10배 올라서 300조가 된 거니까 가능합니다. 애플이 지금 한 2, 3천조 된 아니지 그 정도 됐나요? 정확하게 좀 기억 안 나요. 3천조 정도. 3천조 정도. 예. 그것도 10배 오른 거거든요. 그 300조였다는 거잖아요. 300조짜리도 10배 오를 수 있잖아요. 3천조 된 거니까. 근데 이제 3천조에서 3억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애플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사실은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정식 투자해서 애플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지속 성과를 냈으니까 그 테슬라도 사실 좀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이제 1200을 나갔을 때 한 1500조 원 뭐 2000조까지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선까지 갔던 거니까 거기서 이제 10배를 노리고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좀 무모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000조 뭐 3000조까지는 이제 10배 올라서 가능은 한데 그 상태에서 다시 10배 올라갔고 3조 3억조 뭐 이렇게 되는 건 삼경인가? 3천조 다면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또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핵심 1타 강사는 핵심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양극재만 기억하라 이렇게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단위 뭐 예를 들면은 셀이나 뭐 장비나 폐배터리 이런 쪽보다 소재가 낫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만 봐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의도에 좀 이제 그 경력이 일천하고 아직도 이제 좀 이제 그 배움의 깊이가 깊지 않은 이제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쪽 애들 보면 저번에 우리가 양극재를 이제 얘기를 추천주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장비는 말고 이제 전해액이나 소재만 지금 말씀드리니까 전해액이나 이제 동박이나 뭐 이런 거를 또 추천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전개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 소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4가지 소재가 이제 같은 급의 그 뭐랄까 이제 무게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양극재와 기타 소재와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 내지는 상전이고요. 나머지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동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청 회사예요. 하청 회사를 사면 안 되잖아요. 동등한 파트너나 상전을 사야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배움이 부족해서 마락부수해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동박이나 같은 급으로 놓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회사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 지방 총구석에 이제 청주에 있는 작은 회사였거든요. 작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봐온 매니저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치고래 학고방일 때부터 쭉 봐온 거니까 그래서 저 회사들은 뭐 원래 태생이 미천한 애들이니까 감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대그룹 기업의 이제 재벌 그룹 계열의 그 회사들하고 이게 동등한 위치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편견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줄 서야 되거든요. 저희가 에코프로 BM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금양이. 그 금양뿐만 아니고 SK온이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끊어버리면 그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회사들입니다. 상전이라는 표현이 약간 이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른 기업들은 이제 뭐 마진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산업 구조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줄여라 하면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익은 영업이익률은 결국은 이제 가별 관계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가격 교섭권에 의해서 교섭력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데 가격 교섭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갑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갑의 입장이 있게끔 만드는 거는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어갖고 이 물건은 반드시 여기 아니면 줄 데가 없다, 받아올 데가 없다. 그런 위치에 서는 회사를 장기 투자해야 이게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ASML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슈퍼리라고 하는. 이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이 에코프로 BM, LG 화학, 포스코케미칼 이 3개 회사가
그런 슈퍼 을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는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이제 리튬, 전구체 같은 이제 자원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이 양극재 업체들한테서 또 갑의 위치에 있어요. 리튬 안 주면 이 양극재 만든 기술이 안만 줘도 못 만드니까 이게 이제 쭉쭉 흘러가면은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이제 자동차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갖고 있고요. 이제 특히 좋은 배터리, 값싸고 품질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있고 저희 금양이 플러스 하나로 이제 거기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먼 얘기니까 이 세 개사가 글로벌적으로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개 회사의 배터리를 받아갖고 전기차를 만드느냐, 아니면 후진 CATL이나 이제 망해가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받아갖고 자동차를 만드느냐는 자동차 성능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의 배터리를 받기 위해 갖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그 앞에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고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CATL에 이제 나쁜 배터리를 써갖고 이제 그 제품이 망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제 벤츠 EQS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출시된 모델인데 그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좀 이제 깊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하여튼 벤츠는 반중국 회사예요. 벤츠의 1, 2등 이제 주주가 중국의 길리 자동차하고 상하 기차거든요. 그래서 반중국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작년에 그 벤츠 EQS에 그 CATL 배터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CATL 그것도 또 무식한 인간들이 여의도에 CATL이 LFP 배터리 얘기를 하거든요. 썼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배터리는 LFP가 아니고요. NCM인데 NCM급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NCM보다 급이 한 단계 떨어지는 구형 NCM이에요. 그 NCM을 갖고 배터리를 만드니까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안 팔렸다는 거죠. 안 팔려갖고 작년 연말에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가격은 다 인하를 많이 해줬고 전기차 쪽은 이제 가격 인하가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딱 두 모델이 이제 가격 인하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벤츠 EQS고 두 번째가 테슬라 모델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이제 가격 인하를 해서 이제 재고 떨이를 했고 중국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국 배터리를 썼으니까 중국 인민들이 많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인민들도 이제 애국심으로 차를 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너무 이제 떨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벤츠 EQS를 중국 사람들도 잘 안 사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에서는 그 벤츠 EQS가 얼마가 할인이 들어갔냐면 4천만 원.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랜저를 한 대 끼워줬습니다. 그러네요. 와, 진짜 그러네요. 그랜저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뭐 CATL이 배터리 잘 만들어 갖고 뭐 한국 배터리를 위협하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좀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꾸 그딴 식으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싸돌아 다니면 진짜 이 바닥 떠나요. 나중에 진짜 제가 저도 이제 뭐 애널리스트 옛날에 했었으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가 밥그릇 놓칩니다. 그렇군요. 이 소재 양극재 단위의 기업들은 마진이 괜찮은가요? 마진이 앞으로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편견, 이제 색안경 이제 이런 거를 갖고 보니까 양극재 별로 자기는 안 좋게 보고 싶으니까 뭐라도 하나 트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양극재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별로다. 이제 뭐 한 7, 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봐야 별로 돈이 안 나는 사업이라는 식의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한심하고 무식한 소리죠. 이게 지금 양극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있는 공장보다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더 많아요. 공장을 딱 지어갖고 이제 완성됐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이 공장에서 이제 앞으로 1조짜리 매출이 나오는 공장이 완공이 됐는데 딱 만들자마자 1조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율을 안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은 제가 얘기 듣기로 한 6개월, 9개월 정도 수율 안정화 기간이 잡힌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연간 1조 팔리는 건데 초반 6개월, 9개월은 그 1조에 뭐 팔 거에 한 30%, 50%, 뭐 10%, 20% 이렇게밖에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물건 얼마 안 파는데 이게 감가상각은 통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생산하는 초창기에는 이게 영업이익률이 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나중에 이게 완공돼 갖고 이제 이 100% 감가상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 이제 매출이 100% 다 풀리 반영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예, 거예요. 예, 예. 결국은 이거는 이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은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부르는 게 갑이에요.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보통 제조업체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수익성이 좀 괜찮다고 하면 대개 한 10%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재 회사들은 이제 차차 추후에 이게 셋업이 다 끝나면 이제 증산이 이 설비 증설이 다 끝나갖고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 다 10%는 넘어간 사업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좀 캐파가 더 크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게 그 원료부터 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든지 이런 회사들 같으면은 그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에코프로 이동식 회장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 25년, 26년 이제 장기적으로 한 15% 정도 영업이익률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예. 여기서 부른 대로 우리는 받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15% 영업이익률 갖고 가셔야 되겠다고 하시면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쪽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SK온에 대해 갖고 되게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배터리가 되게 수익성이 열이한 사업이다. LG 엔솔만 해도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4%, 5%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봐라.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 4%, 5%밖에 안 되는데 CATL은 지금 15%, 20% 하니까 CATL 월등하게 우수한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무식한 소리예요. CATL은 지금 자기 공장을 중국에다 캐파를 만들어 갖고 다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이제 이 캐파가 안정된 상태에서 돌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서는 어차피 다른 외국산 특히 이제 한국 배터리 같은 애들한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하고 하면서 차별하고 하면서 자기들 애들만 몰아주니까 그 중국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 CATL이 그나마 그 중에서는 다 후진데 배터리 회사들이 다 이제 실력들이 다 개판인데 그나마 CATL이 그 중에서 좀 낫다는 애니까 걔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제 그런 거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다가 유럽에다가 지금 공장 짓기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짓고 있거든요. 많이 짓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완공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율 잡는데 이 배터리는 시간 더 걸립니다. 양극재보다 1, 2년 보통 걸리거든요. 1, 2년 걸려갖고 수율 잡는 기간에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수율 다 잡히면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팡팡 나오죠. 배터리들 애들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완성시 회사에 줄 서 있다니까요.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 케미칼. 예, SK온도 마찬가지고요. SK온도 이제 지금 헝가리인가? 유럽에 이제 공장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내내 수율이 안 잡혀갖고 그거를 여의도에 이제 좀 진짜 삐딱하게 보는 나쁜 사람들이 야, 이게 수율 안 잡히고 지금 적자 나는 거 보니까 이 SK온의 배터리 사업은 영영 적자겠구나. 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건 진짜 사실과 편견에 가득 찬 얘기입니다. 과정 중에 당연히 겪어야 돼.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업계에서 그렇다고 산업계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고 좀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고 CATL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홍보 자료를 갖고 와갖고 이거는 철석같이 믿고 그 시대의 사기꾼 일론 머스크가 나불나불거리는 이런 거는 다 그게 100% 다 맞다라고 믿고 와서 얘기를 하고 한국 배터리 업계들은 그냥 있는 사실만 갖고 이제 드라이하게 진짜 매드된 것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고요. 진짜 그러네요. 그 테슬라 얘기하시니까 딱 와닿네요. 비교가 딱 되면서 진짜 테슬라가 말할 때는 일론 머스크가 말할 때는 다 이루어질 것 같고
2020년 9월에 이제 배터리 데이 할 때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이제 폼팩터 내놓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테슬라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 한국 배터리 업계는 엄청난 위기다. 우리는 진짜 앞으로 좀 파멸적인 상황에 도달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그 4680 배터리가. 그러면은 조금만 더 그 편견과 같은 것들에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이 중국과 이걸 경쟁하는 이 제조 산업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뭐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비교해서 2차 전지도 거의 결국에는 그 제조업 중국과 제조업으로 경쟁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산업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스승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동학개미들 중에 또 기얇은 사람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 이제 네임 밸류가 있고 좀 이제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서 하고 가려해야 하고 자기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그 말을 하기에 앞서 갖고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그 LCD나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같이 이제 옛날에 중국하고 경쟁하다 망한 회사들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갖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 내가 보니까 이렇겠구나 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얘기를 해야 책임 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얘기는 막연하게 뭐 LCD나 뭐 배터리나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하는 편견 때문에 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자기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자기 펀드에 2차 전지는 많이 안 들어 있어 갖고 그런 사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시장 참가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거는 사회에 대한 해악이에요.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핵심되는 부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반도체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는 다르다. 반도체는 중국 애들이 쫓아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기술력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최격차가 있냐 없냐, 격차가 있느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해 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K 배터리의 기술 최격차 전적이라고. 그러네요. 이거를 이거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반박할 수 있으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지풀도 2차 전지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함부로 가서 함부로 2차 전지는 LCD 꼴 날 거라고 악담을 하고 다니냐고.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제일 이제 배터리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예요.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를 결정짓는 게 양극재고요. 그 양극재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기술이 하이니켈 기술이거든요. 이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아까 한국에 말씀드린 제가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그 4개사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줄 서 있는 겁니다. 혹자의 무식하고 또 사심과 편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중국 그게 이제 니켈 함량이 올라가는 게 이제 뭐 90%까지 가면은 그 이상은 좀 올라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대략 CATL이 한 80% 선 지금 이제 트라이하고 뭐 일부 물건은 나오고 뭐 그 정도 단계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90% 가서 이제 같이 다 이 쌤쌤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시간만 간다고 그냥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고려청자의 비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려청자에 나오는 좀 그 은은한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유약을 발라갖고 그 흙에 있는 이제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그게 은은하게 이제 그 올라오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그 기술이 진짜 어려운 기술이어갖고 중국 애들이 그렇게 탐을 냈는데 500년 동안 중국 애들이 죽으라고 노력해도 결국 그 비색을 못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양극재 NCM 90이라고 하는 게 니켈 90 쓰고 니켈 그 NCM 9반반이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90대 5대 5 비율로 섞이는 거니까 니켈 90% 코발트 5% 망간 5% 해서 섞어 놓으면 저절로 그게 이제 굴러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섞어갖고 제대로 전기차에서 이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 좀 어떻게 설명될까? 그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들을 그 위에다가 초미세먼지 입자를 그 위에다가 코팅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우리가 90까지 가 있고 CATL 80 있으니까 조만간에 90까지 오겠지? 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앞으로 좀 있으면 90 되니까 별 볼일 없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진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폼팩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원통,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 파우치형이 제일 우수한 배터리입니다. 이것도 전부 무식해갖고는 진짜 각형이 제일 낫네 뭐 하지 안전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그 정도 근본적인 공부도 없는 사람이 애널리스트라는 이제 간판 달고 다니는 게 진짜 여의도의 수준이 한심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배터리 쪽에서는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제 배터리 관련 기술일수록 그게 훨씬 더 고급 기술이고 좋은 기술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LFP하고 NCM하고 놓고 딱 비교해서 보면 LFP의 장점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불 덜 난다는 거 아닙니까? NCM 불 더 잘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친 놈들이 불 잘 나는 NCM을 일부러 만들고 있겠습니까? 가격도 더 비싼데. 그거는 불이 더 잘 남에도 불구하고 NCM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좋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NCM을 불 잘 나는 NCM을 불 잘 안 나게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 더 좋은 이 뭔가의 베네핏을 갖기 때문에 더 좋은, 더 우수한 회사인 거고 이게 이제 더 불 잘 날 수밖에 없는 NCM을 못 만들고 기껏 불 잘 안 나는 LFP만 갖고 깨짝깨짝 하는 애들은 기술력이 후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그런 거고 여기서 확장해서 보면 NCM이 잘하는 우리나라 같은 쪽 이제 배터리 업계는 LFP는 껌이죠. 예. NCM은 이게 이제 뭐 수학으로 치면 미분 적분이고 LFP는 덧셈 뺄셈이에요. 미분 적분 잘하는 사람이 덧셈 뺄셈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하지. 우리가 미분 적분하고 바빠가고 덧셈 뺄셈을 할 여가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 LFP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뚝딱 해갖고 1년만 하면 금방 다 만들어요. 그 정도. 마찬가지로 콤팩트 중에서도 이제 원통형, 각형에 비해서 파우치형은 이제 되게 화재 그 위험도 많고 이제 만들기도 어렵고 공정도 까다롭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치형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파우치형을 만들어야지 싸고 가볍고 부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래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 우리는 그렇게 가 있죠. 이게 사실 대세입니다. 파우치가. 그런데 이제 이 파우치를 만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 원통형, 각형은 껌이에요.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 만들어주면 돼. 실제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을 이제 그동안 주력으로 밀어갖고 이제 뭐 현대차나 그다음에 GM 같이 이제 2010년도부터 오래 전부터 이제 이 전기차 사업을 했던 회사들은 이제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만 이제 원통형을 그동안 좀 고집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그래 뭐 파우치가 더 좋은데 너네가 굳이 원통형을 쓰겠다면 우리가 원통형을 못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원통형을 만들어 갖고 실제로 지금 잘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2170에서 4680으로 이제 이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서 4680은 2170 대비해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더 과제들이 해외 과제들이 더 있으니까. 그러면은 2170도 LG 엔솔이 제일 잘 만드는데 4680도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잘 만들겠죠. 각형도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뚝딱 만들어요. 만들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LG한테 폭스바겐도 원래는 파우치를 썼었거든요. 파우치를 쓰다가 이제 이게 원통형 각형은 이제 이게 좋아서 쓰는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파우치에 비해서 이제 유리한데 파우치를 쓰게 되면은 밴더를 쪼갤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독점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 LG 거를 독점으로 받아갖고 이제 LG한테만 소울 밴더를 해갖고 거래를 하다가 좀 이제
좀 뒷골이 서늘한 거예요. 뒤통수 치면 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원통형이나 각형을 해갖고 이제 그때 처음 얘기 나왔던 거는 각형이에요. 각형을 이제 만들어 갖고 각형의 장점이 완성차 메이커들 입장에서 보면은 각형이 이제 비싸고 무겁고 부피도 큰데 파우치형에 비해 갖고 근데 장점은 쪼갤 수가 있거든요. LG한테 얼마 주고 SK한테 얼마 주고 CA한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서로 가격 경쟁 좀 붙이고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제 좀 그 갑질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갑질하려고 복스바겐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각형을 LG 보고도 만들어라 해갖고 이제 좀 알았어 그 각형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이제 만들다가 분위기가 각형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끼고 원통형, 파우치형 두 개로 특히 원통형은 46 시리즈로 46 시리즈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시장이 나눠지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값도 싸고 그러니까 품질, 가격 싸고 품질 좋은 배터리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파우치로 가고 나는 밴드를 좀 쪼개야 되겠다. 조금 이제 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한 애들은 4680 원통형으로 가고 그런 형태로 지금 배터리 업계는 재편되고 있어요. 근데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양산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조만간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입니다.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CAT나 파나소닉이나 이제 뭐 회사들이 좀 노력하고 있고 아마 저희도 그 경쟁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테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애초부터 시종이 일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요거 하나 그 좀 더 여쭤보면 예, 이게 예. 화재가 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화재 안정성 기술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큰 맥락으로 보면 이제 LFP 중국은 LFP 하니까 불이 덜 난다. 한국은 NCM이니까 불이 더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고요. 중국은 이제 불 잘 안 나는 LFP를 해도 불이 엄청 나는 나라라 갖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나마 LFP를 하고요. LFP 그 작년에 이제 상반기 2022년 상반기만 해도 LFP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이제 그 BYD가 발표된 것만 공식 확인된 것만 40건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네. 우리나라 NCM 그 배터리 중에서 화재 발생한 거 있습니까? 작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요. 화재 나면 난리 나죠. 우리는 데스크피 하잖아요. 네. 중국은 40건이 나도 40건이 아니고 그렇죠. 400건, 4,000건일 거예요. 중국 정부는 쉬쉬하니까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맞아요. 우리는 한 건 생기면 대대적으로 무소를 하니까 우리는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LFP로 해서 불내는 애들은 NCM은 절대 못합니다. 네. 예. 근데 LFP 정도를 갖고 불을 내는 거는 그만큼 중국 애들의 기술력이 후진적이고 이제 아직 뭐랄까 초딩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게 얼티엄 플랫폼은 제가 잠깐 이제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익스퍼트 리포트라고 전기차 플랫폼 전쟁에서 살아남기 포스코 케미칼과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게 포스코 케미칼 스토리라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공식 블로그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제 자료가 잘 돼 있어 갖고 왔고요.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기 앞서 갖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요 사진 나온 거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 플랫폼인데 이런 형태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거 하고 기존 내연기관의 뼈대를 이제 활용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거 하고도 또 이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의 이제 품질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납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 플랫폼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GM에서는 얼티엄을 내놓고 있고 현대차에서는 EGM4, 폭스바겐에서는 MEB,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EVA2, 볼보에서는 SPA2 이런 형태로 이제 플랫폼 전기차 전쟁이 벌리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중에서 지금 시장의 평가는 가장 앞서 있는 게 얼티엄, 그 다음이 EGMP, 그 다음이 폭스바겐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직은 좀 이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연구 개발을 해서 25년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현대차 그룹이 25년에 내놓을 계획이고요. 폭스바겐은 26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BMW는 새로 이제 노이에 클라스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25년도에 내놓을 계획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원통형 46규격 시리즈, 4680은 아니고 4695나 46120 시리즈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만드는 걸로 해갖고 지금 삼성 SDI와 긴밀한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관계다. 이제 그렇게 큰 이제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얼티엄 이게 이 플랫폼 기술이 예.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예, 같이 조인해서 예. 그러니까 반반의 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요거는 메리바라 GM CEO 이제 회장이 얼티엄 플랫폼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게 2021년 11월 달에 내놓으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일상을 혁신하고 그들을 완전한 전동화된 미래를 향한 여정을 이끌 것 네.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던 그때 썼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인 것 같고요. 이 GM 얼티엄 플랫폼은 이렇게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 셀을 서랍형 구조의 모듈에다가 수직 수평으로 쌓을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면 바닥에 깐다로만 생각하시는데 얘는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차량의 형태가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지금 GM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신차 전기차 신차 모델들에 대한 디자인이 대박이다. 아, 그래요? 예, 하는 이제 그 시장의 평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GM이 투자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얼티엄 플랫폼, 이 파우치 셀의 이 범용성, 이제 이 구조상에 있어갖고 이제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바닥에 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수평으로만. 세울 곳이 예, 근데 얘는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크기와 성능의 전기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 파우치 셀을 하나의 모듈로 해갖고 그 모듈을 모듈 개수에 따라 갖고 이게 이제 50기가와트시, 100기가와트시, 150기가와트시, 200기가와트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가장 그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이게 이제 공간을 파우치는 이제 비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시면은 라면 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라면 봉지가 파우치거든요. 라면 봉지에 닿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볍고 부피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해서 최대한 많은 파우치 셀을 탑재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하나의 자동차에 크게 무리를 이제 안 주면서 스페이스나 무게에서 크게 무리를 안 주면서 많은 용량을 실을 수가 있는 강점이 생기고요. 거리가 늘어나겠네요. 예, 거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하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로백을 빠르게 가속력을 이제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을 큼직큼직하게 럭셔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재 공간을 이제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강점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으면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 자동차가 가지는 많은 장점을 이제 벤츠를 탔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호사를 배터리를 용량을 많이 넣음으로 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가격이 싸다니까요. 이게 경제성이 말씀드렸잖아요. 원통형이 싼 게 아니에요. 대봐야 돼요. 파우치도 이거 싸요.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NCMA를 쓰면 LFP보다 NCMA가 더 싸다니까요. 이게 싸고 가볍고 부피도 적고 게다가 싸기 때문에 LFP는 NCMA에 대해서는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NCMA 중에 이제 코발트 가격이 좀 비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코발트를 줄여갖고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예. 그거보다는 이제 NCMA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강점.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결국 킬로와트 시당 원가가 떨어지는 그 강점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NCM 81하고 NCM 9반반하고 비교를 해보면 NCM 81 대비해서 NCM 9반반이 에너지 밀도가 한 250, 300 오니까 한 25% 정도 더 이제 더 나가 에너지 밀도가 더 높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NCM 811이나 NCM 9반반 비교했을 때 이 들어가는 원소는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제 코발트가 좀 줄고 코발트가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인데 뭐 코발트 해봐야 뭐
그 가격 차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구반반 쪽이 이제 가격도 더 이제 원자재만 보면은 더 싼데 근데 반드시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닌 게 이게 NCM9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화재 위험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만드는 공정 자체도 훨씬 더 까다롭고 화재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또 공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싸다 비싸다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제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원자재만 보면 811이나 9반반은. 근데 이제 811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50와트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250와트시 정도가 되고 NCMA는 킬로그램당 305와트시가 되니까 그러면은 차이가 한 25% 30% 정도 30 기차니까 30% 난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킬로와트시로 기준했을 때는 이 NCM8을 100kg 실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 킬로와트시가 100이 나온다고 하면 NCMA는 똑같은 100kg를 실었을 때 130이 나온다. 30%가 더 나오네요. 30%가 더 나오는 거잖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그 30% 갖고 거리를 더 가든지 동일한 가격인데 거리를 더 가든지 아까 말씀드린 짐을 더 싣든지 그다음에 실내 공간을 더 키우든지 뭐 제로백을 빠르게 해서 이제 뭐 스포츠성을 더 좋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미친놈이 811 사겠습니까? NCM에 사겠지. 30%는 가격은 똑같은데요. 그런 거잖아요. 역으로 그러면 주행거리를 똑같이 맞춘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811에 대비해 갖고 NCM에는 가격이 30% 싸지는 거 아닙니까? 얘는 100km 넣을 걸 얘는 70km 넣으면 되는데 가격은 싸지는데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강점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차체가 그만큼 가벼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체가 가벼워지니까 이게 차가 내구 연한도 더 길어지고 더 장점이 많을 텐데 811 쓸 리가 없죠. NCMA 다 쓰는 거죠. LFP하고 NCMA하고 치면 그 격차는 또 이제 더 극복할 수 없는 격차예요. 절반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밀도 이런 부분들에 정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KBS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너지 밀도가 제가 맨 처음에 이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했을 때 꼭 알아야 한 가지 에너지 밀도다.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맥락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는 사실 이제 우리 그 2차 전지 업계에서 양극재 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기술자들이 30년, 40년 동안 한우물 파면서 계속 연구 개발하는 게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패가 달렸으니까. 근데 지금 근본이죠. 근본 기술력이죠. 근본 경쟁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나 이런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LFP가 NCM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라고 얘기한다고요. 좀 떨어지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못 쓴다니까요. 거기서 엄청난 초격차 기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요. 아까 근본적인 거는 좀 공부를 해갖고 좀 얘기를 하라고. 좀 무식하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가 그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으로 세계 1위가 됐잖아요. 그렇게 세계 1위로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건데 바로 이 에너지 밀도 거기에 딱 비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에너지 밀도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어디서 차이를 만들어내냐면은 양극재에서 나는 거고 그 양극재를 가루를 갖고 와갖고 그 미세먼지 가루에다가 초미세먼지를 코팅해갖고 막 구워갖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그게 12년 4개월이 걸린다는 걸 어떻게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신재생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있지만 중국이 반도체는 정말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미세 공정. 초미세 공정이잖아요. 이제 3나노를 하냐. 3나노 하면 10나노 안에 못 쫓아오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초창기니까 훨씬 더 많은 게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성장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하고 GM하고 해서 이제 얼티엄 플랫폼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이제 이렇고. 그래서 이 얼티엄 플랫폼을 갖고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1000마력 이 괴물 픽업. 이게 이제 200kW씩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4.2톤인데 제로백이 3.5초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순간 가속력. 와, 그래요.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시승기 같은 거 올라와 있는데 욕합니다. 이게 4.2톤짜리 탱크가
그 100km 가는데 3.5로 가니까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자기 밟으면서 쉣! 뭐 이러면서 욕하는 영상 많이 올라왔으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게 이제 9천만 원대 럭셔리 SUV 야. 리릭이라고 저게 그 차체 크기는 이제 테슬라 모델 X급에 해당되는 이제 이 SUV이고요. 근데 가격이 9천이거든요. 모델 X가 아마 1억 3천, 1억 5천 할걸요. 1억 5천. 그러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원통형보다 파우치가 가격이 싸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가격이 싸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이게 미국에서 이제 픽업 트럭 3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저기 포드 F150. 그 다음에 실버라도. 그 다음에 이제 램 픽업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지난 40년 동안 베스트셀링 카 1, 2, 3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세 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버라도라는 이제 이 픽업 트럭입니다. 와. 그거를 전기차 모형으로 만든 게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는 게 LFP로 하면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좀 나쁜 점도 있고 하지만 일단 가격 싸니까 가격 싼 거 쓰지 않겠냐. 중저가는 LFP 고가는 NCM 이런 식으로 막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 무식한 겁니다. NCMA로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차 SUV 이코녹스 EV가 3천만 원짜리 SUV예요. NCMA로 들어간다고요. 저게 싼 차도 NCMA 경제성이 되는 그럼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그건 당연한 건데 공부 안 하고 원리는 이해 안 하고 자꾸 뭐 사심이 있어서 그러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중국 2차전지 ETF를 팔아야 되는 그런 사심이 있어서 그러든지, 아니면은 중국 4대주의에 빠져갖고 그런 편견이 있든지, 그러다 보니까 LFP가 자꾸 싸다 하는 이제 저가형 차량은 LFP를 써야 돼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본 없는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에너지 밀도에서 초격차 전략을 좀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좀 떠오른 게 또 이런 또 세간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인데 그 아까 파나소닉이 거의 망해가는 회사라고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주시긴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전고체가 상용화되는 게 조금 빨라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도요타랑 힘을 합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해간에 이렇게 이야기도 좀 돌더라고요. 공상과학 소설 쓰지 말고 투자를 하실 때는 팩트에 근거해 갖고 있는 팩트만 갖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얘기를 이제 공상과학 소설을 써갖고 앞으로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시장이 전개될 거니까 그거를 내가 미리 예상해서 주식을 사놔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다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만약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그 파나소닉하고 도요타하고 뭐 합쳐 갖고 뭐 저기 낫다고 손 쳐요. 낫다고 해서 그게 내일 당장 팔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들은 배터리 사업들은 전기차 사업은 34개월 전에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거라서 지금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34개월 뒤에 물건이 나와요. 아직 완성도 안 됐잖아요. 완성돼도 3년 뒤라니까요. 그걸 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그 다음에 책에서 그 미국을 먹는 자가 과반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K 배터리가 미국을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먹었죠. 먹었어요. 이미. 먹을 수 있냐? 이거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못 들어와요 이제 앞으로. 그 이제 IRA 법안 취지가 그거잖아요. 중국 들어오지 마라. 너네가 지금까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런 대도 안 되는 반자유주의적 이제 무역 장벽, 경제 장벽 같은 것들을 막 세워갖고 자기네 자국의 전기차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을 인위적으로 막 키워갖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을 그동안 쭉 갖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 미국이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리가 있냐? 응징하겠다 해서 나온 게 IRA 법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직도 미래는 못 버리고 어떻게든 중국 ETF를 팔아먹어야 되는 진짜 절박한 이 사심이 있는 제이트 증권가에서 그래도 혹시 중국의 CATL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미국 시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때려치고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법령을 만들고 법령을 해석하고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고 하는 거는 미국 애들이 하는 거예요.
네. 미국 애들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중국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안 주고 그래서 그 안 주는 걸 통해서 CATL을 키워왔듯이 미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태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CATL이 절대 미국에 못 붙이게 할 겁니다. 이거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고 안보의 문제예요. 이 경제 문제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리튬의 왕이라 불리는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예. 요것도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이 리튬 관련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 이런 게 예상대로 안 될 것이다. 많이 뒤처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주시는데 이것도 편견과 사실일까요? 예, 사실과 편견이죠.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포스코 돈인데 안 사면 되죠. 뭐 그거를 뭐 악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예. 믿으면 사고 안 믿으면 안 사면 되죠. 네. 그러면요, 그 이사님 K 배터리에 좀 예. 산업적 리스크는 없을까요? 좀 염려하시는? 사업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34개월 전에 다 세팅이 끝나갖고 지금 움직이는 거라 갖고 25년, 26년도에 어떤 식으로 시장 판도가 바뀔지 다 나와 있어요. 네. 중국은 때려주고도 미국 진출 못 하고요. 파나소닉은 자국 그 이제 완성차 메이커들, 혼다, 도요타 이런 애들조차도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다 고객을 뺏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파나소닉이 이렇게 망가진 게 테슬라 때문인데 그 테슬라조차도 이제 파나소닉하고 점점 손절하고 LG나 이제 뭐 삼성 SDI 쪽으로 좀 더 다가오려고 하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나소닉도 3년 뒤에는 별 볼일 없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제 수주 산업이고 수주가 천조라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놨다니까요. 그냥 공장 지어갖고 팔면 돼요. 끝이에요. 지금 짓고 있고 실제로. 네. 역으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산업에 앞으로 이제 리스크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요? 예.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리스크 요인. 그런 거는 질문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예의도에서 삼성전자를 왕창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으면 싶으니까. 근데 반대로 아까 방금 물어보셨던 이유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산업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맞아요. 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싸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를 왜 싸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까 겁을 먹고 한국 2차 전지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방향이 그 방향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네이버 카카오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의 이제 위험성 앞으로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들이 왕창 갖고 있으니까 있다고라는 거죠. 좀 덜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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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총 2위인데도 덜 갖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만 해도 지금 심각한 위기잖아요. 그 고성장 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장 산업이라는 거잖아요. 성장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성장 기업이라서 PR을 지금 36배인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퍼를. 그런데 작년에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고요. 영업 실적이 주는 회사가 무슨 놈의 성장주입니까? 그거는 똔똔 치지도 못하는 주식이니까 후퇴주죠. 그런데 지금 그 리스크에 대해 갖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갖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스스로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이제 이 말을 꼬고 이 뭐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의도에 팽배했고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사실과 편견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예. 그때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폐배터리나 수소는 예. 조금 더 먼 미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죠. 2차 전지에 집중해도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예. 출연하셔서 이제 어디 투자하고 계시다라는 예, 말씀해 예, 주셨고 예. 거기에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변화 없습니다. 아. 예, 변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네. 이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2010년에 팡을 투자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예. 팡 샀으면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아마존 이런 투자 생각하면서 예. 지금에 와서 이제 아마존이나 그러니까 팡을 지금에 와서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고 네.
팡에 해당되는 이제 10년 동안 올라갔고 지금 현재 팡의 위치에 있을 회사들을 미리 이제 그 내다보고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10년을 갖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될 회사들이 바로 8개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K배터리가 정말 앞으로 더 기대되고요. 정말 앞으로 잠재 가능성이 정말 큰 것 같은데 그 책에서 그 미래를 준비한 4명의 거인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노주 회장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뭐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 갖고 이제 저기 구본모 회장님이나 이제 뭐 그다음에 이동치 회장님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 갖고 네. 권오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요 사진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볼리비아 유니 사막, 우유니 사막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과 이게 그러니까 상하 대칭이 되는 정말 멋진 사진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게 우유니 사막이거든요. 네. 이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여기가 해발 4,000m거든요. 올라가죠. 예, 지구 반대편 또 볼리비아면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갖고 거기서 또 해발 4,000m까지 올라가서 이 사진 사진을 찍으려고 인생샷을 건지려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지역인데 여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요 지역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요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네. 이게 왜 비치냐면 이 밑에 소금이 깔려 있어요. 소금이 깔려 있는 데다가 물이 많지 않고요. 이게 사막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유니 염호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막 이렇게 깊이가 있는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물고기 잡고 하는 이제 그런 호수들을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염호 움브레 뭐 이런 염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호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호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막에 가까운 네. 건기에서는 사막이고 우기에 비가 오면 이것도 우기에 비가 왔을 때 가야 돼요. 우기에 비가 오면은 이게 물이 이 사막에 한 뭐 5cm, 10cm 정도로 싹 깔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이 있고 밑에 소금이 있으니까 이게 이 소금이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 대우 대칭되어 갖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금이 있는 지역, 이 소금이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리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튬이 가장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에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리튬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개발은 오히려 힘들어요. 이게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좀 들어보셔갖고 좀 익숙하실 텐데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렇게 삼각 지역입니다. 이 삼각 지역이 사실은 같은 지형상으로는 같은 지역입니다. 이제 옛날에 5,000년 전인가 5만 년 전에 같은 거기가 바다였는데 화산 활동이 해갖고 솟아올라서 다 마른 거예요. 바닷물이 다 마르고 이제 소금만 남은 소금하고 리튬만 남은. 이제 그런 형태의 지역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수량에 따라 갖고 이게 이제 그 리튬의 농도가 달라지고 리튬 농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 리튬에서 그 염모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게 이제 경제성이 있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세 지역 중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칠레고요. 칠레는 지금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아타카마 사막이 바로 거기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이 그 사회가 이제 지리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비가 안 오는 지역. 1년에 1~2mm 오는 지역. 거기는 이제 그냥 그 염수에 있는 그 물을 떠다 갖고 양지 바른 곳에 말리면 지가 저절로 말라 갖고 리튬이 되죠. 리튬이 되죠. 옛날에는 소금이 됐고 지금은 리튬이 되죠. 걸러 갖고 옛날에는 리튬 버리고 소금을 먹었고요. 옛날부터 그 칠레 소금은 되게 이제 양질의 소금으로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이제 소금은 하찮고 리튬이 중요한 거니까 엄청 채취가 쉬운 거죠. 잘 걸러 갖고 이제 리튬을 쓰고 그 칠레 염모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타카마 염모에서 나오는 리튬은 지금도 쓰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서학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아마 SQM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회사가 바로 칠레에서 그 일을 한 회사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말리는 원래 소금 회사였어요. 지금 리튬 회사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위치한 이제 강수량이 중간 형태에 위치한 데가 이제 아르헨티나입니다. 거기가 지금 포스코가 움브레 무이르토 연못을 개발하고 있고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볼리비아 우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매장량은 제일 많은데 개발하기는 원래부터 어려웠던 지역이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볼리비아가 리튬 배터리 합작 사업 추진한 게 보시면은 2011년 7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출발은 아마 2010년도였던 것 같고 MB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자원 외교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이 이제 이상득 의원이잖아요. 이상득 의원이 지역구가 포항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만사 형통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형을 통해야 다 일이 된다는 되게 이제 막구 실력자셨는데 그 이상득 의원이 지역구가 포항이다 보니까 그 자원 외교 관련해서 포스코가 많이 앞장선 면이 있습니다. 그 2010년경부터 볼리비아의 여기 요 염호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갖고 트라이해서 2011년에 이제 드디어 같이 하자 해서 이제 합작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 4년이 2014년 3월 26일 날 리튬 사업이 자초됐습니다. 이때 이 리튬 배터리 사업을 할 때 기술 총괄을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권호준 전 이제 CEO고요. 이때 이제 기술 총괄하다가 정준영 회장이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회장이 되신 분이 권우준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총책으로 하던 일을 회장이 돼서 계속해서 추진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리튬 사업에서 성과를 내야지 하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2014년에 잘 안 됐고요. 네, 실패를 한번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정확한 얘기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아마 저 자원 개발 관련해서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볼리비아 같은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버린 리스크라고 이제 그 정부 쪽 저쪽 정부가 이제 좀 바뀌든지 뭐 하여튼 안에 또 여러 가지 좀 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얼핏 얘기 듣기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기술이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됐던 걸로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2014년에 한번 실패를 했고요. 네. 그런데 2014년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권호준 회장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살타주에 지금 이제 그 움브레 무이르토도 살타주긴 한데 여기도 살타주에 이제 포주 엘로스 염호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여기는 이제 광산업체 리티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 2014년 취임한 다음에 포주 엘로스 염호 투자를 검토해 갖고 2015년 3월에 지분 투자 계약을 하고 이제 그래서 쭉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실패했어요. 2017년 1월 달에 이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거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기사가 2017년 1월 23일에 실렸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사기당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이 기사는 2022년 7월 13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예. 중국의 간펑 리튬이 세계 최대 리튬 기업 노린다는 기사인데 그 노리는 리튬 회사가 리티아입니다. 방금 이 리티아 포스코하고 했던 그 리티아하고 이게 이제 9억 6,200만 달러니까 한 1조 정도가 되겠죠. 1조 정도가 되고 이 리티아가 갖고 있는 염호가 바로 포주 엘로스 염호입니다. 그 다음에 파스토스 그린데스 염호 개발 사업에 뛰어들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어떤 이유로 해서 실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자원 개발하는 거에서.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긴 한 건데 여기 보시듯이 이게 22년에 간펑이 1조를 주고 이 포주 엘로스 염호 개발권을 산 것처럼 완벽하게 이게 잘못된 100% 사기는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리튬은 있고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노정이 돼갖고 이제 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싶고요. 근데 이 2017년에 그 시기적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무렵에 이제 MB 정부의 이제 과거 그 정책에 대한 되게 이제 날선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원 외교들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적폐다 하는 식의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사실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2018년 3월 27일 날 PD수첩이 이제 이거 보도를 했습니다. PD수첩이 실체 없는 MB 자원외교 선봉에선 이상능과 포스코에서 이게 요거 이 PD수첩 이 편은 되게 좀 유명한 편이어갖고 본 기억이 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포주엘러스 염호입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허벌판이다. 이거 사기다라고 이제 PD수첩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실패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의도가 있었냐? 사기라고 하면은 이제 실패 플러스해서 의도가 있었어야 사기인 거니까 실패는 막 그다음에 사기인지 아닌지는 아까 여기도 보시면 여기 간펑이 최근에 이제 1조 원 들여갖고 이 포주엘러스 염호 개발에 나서는 사례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자원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안으로 인한 좀 실패가 아니었나 이제 좀 그렇게 일단 생각되고요. 이 이후에 이게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돼갖고 이때 당시에 주총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권오준 회장한테 이게 그 국민의 혈세로 사실 지은 포스코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려 갖고 막 하면 되냐 하는 식의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아갖고 결국은 2018년 4월 18일 날 예, 지금 불명예 퇴진하신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제 리튬 개발 이제 뛰어들어갔고 2018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의지를 갖고 사실 밀어붙인 건데. 이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공을 못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님이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정권 바뀌고 정권에서 이제 자원 개발하고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앞장서서 다 드랍을 시켰을 겁니다. 리튬 뭐 개발되든 말든 내가 회장 한번 더 해먹는 게 중요하지.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좀 공대 출신이셔갖고 네. 이과 출신이셔갖고 우직하게 그냥 가신 거예요. 예. 이거는 가야 될 길이고 여기 리튬 있는 건 분명하고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기술 개발해갖고 이제 드디어 완성될 되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서 멈춘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그 외압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 거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제 그 리튬 때문에 사실 퇴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죠. 아르헨티나 염호 관건을 3,100억에게 인수한 게 2018년 8월 27일이에요. 2018년 4월 18일에 퇴진하고 난 넉 달 뒤에 이 염호 관건을 3,100억에 산 거거든요. 이 염호가 음불의 모이르토입니다. 네. 예. 여기에 지금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돼 있다는 거니까요. 톤당 1억만 해도 1,350조예요. 1,350조짜리를 지금 3,120억에 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퇴임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퇴임을 하면서도 내가 퇴임을 해서 내가 이제 총대 바지를 하고 나갈 테니까 이제 후임이 지금 누구죠? 이제 권오준 회장 지금 현재 회장님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그 회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나는 이제 내가 총대를 메고 갈 테니까 이거 이제 리튬 지금 옛날에 철강 보국이었어요 포스코가. 지금은 리튬 보국이라고 하거든요. 리튬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 나는 이제 내가 다 물러나지만 우리들은 지금 10년 동안 이제 이 개발해왔던 이 리튬 개발을 이거를 완성시키지 않고는 중국이 자원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이제 집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를 반드시 완성시켜라 하고 물러나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으로 해서 8월 달에 물러나시고 넉 달 만에 이 아르헨티나 염호, 움브레 모이르토 염호를 이제 사게 된 거고요. 이거 살 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시각이 좋았겠습니까?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지시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그 한 2020년인가 이때 이거를 인수 부각이 안 된 거군요. 예, 몰래 했겠죠. 이거를 뭐 보도해 갖고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하다가 나중에 이거 들어가서 심층 탐사를 해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이게 매장량이. 그러면서 그 2018년부터 2020년, 2021년, 22년 무렵 돼갖고 가격이 15배가 올랐으니까요. 리튬 가격이 3천억에 산 게 지금 3천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35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이게 잘 돼갖고 아마 2021년 뭐 이 무렵에 관련해서 포스코가 이 umbre 뭐 이것도 관련해갖고 야 우리 진짜 드디어 대박 났다. 우리가 10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드디어 성과가 났다 하는 거를 자료를 뿌렸다가 난리 났어요.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이제 이 자원 외교는 적폐다. 그 중에 가장 큰 적폐가 포스코고 리튬 사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 왁구를 짜놓고 다 있었는데 그 왁구를 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왁구를 하에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던 이런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여전히 다시 한번 사기의 연장이고 그런 형태의 사실 기사들도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네. 이거 제가 작년에 제가 진짜 이 포스코 리튬 이게 삽던 게 2022년 이게 한 4월 5월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때도 사실 이게 대대적으로 텔레비에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 사우디 유전 같은 거거든요. 유전 중에서도 제일 좋은 유전, 제일 양질의 유전. 을 우리가 이제 개발에 이제 첫 삽을 뜬 거니까 이제 대통령이 날아가갖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이제 악수하고 막 그렇게 이제 대대적인 외교적 행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잘 부각이 안 됐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여의도나 뭐 그다음에 유튜브나 나가서 이거를 꼭 봐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미래가 걸려있다. 우리가 2차전지 다 앞서고 있는데 이 자원만 문제다. 이 자원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한 게 포스코홀딩스고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이제 진짜 좀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1년 내내 하고 다녀갖고 지금 이게 시장에서 먹힌다고요. 네. 그 중에 일부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못 버리고 계신 분들 중에 잔당이 남아갖고 아까 물어보신 그런 거. 맞아요. 이게 진짜 되냐, 안 진짜.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이게 믿든 말든 자유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분명한 게 그 기업에 대한 기업을 믿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기업을 믿으면 자기 돈을 날리겠죠. 네. 그 기업을 안 믿으면 뭐 버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겠죠. 근데 믿어야 될 기업을 내가 안 믿으면 돈 벌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와 경제가 엮여 있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참 볼 수 있었고 예. 참 그래도 저희가 항상 팩트와 그런 거를 꿰뚫어 봐야 된다. 예. 요 분이 바로 이제 권호준 전 포스코 회장님이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물러나셔갖고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쉽네. 네. 이 책이 나와서 이제 좀 불명예 퇴진하셨는데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사실은 물러나신 거니까 이 책이 계기가 돼갖고 이제 이 권호준 회장님이 좀 명예 회복하시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싶고요. 그런 이제 소박한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이분이 서울대 금속공학과 나와갖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셔갖고 이게 금속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게 철광맨이에요. 철강 관련된 이제 연구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우리나라의 탑일 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포스코가 이제 철강도 원래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산업적으로도 이제 우리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경쟁력을 이제 뒷받침하는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포스코만이 갖고 있는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파이넥스 공법을 정립하신 분이 바로 이 또 권호준 회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로를 해서 그 이후에 선선장구에서 리튬으로 가서 리튬을 개발하다가 이제 CEO까지 되셔갖고 회장까지 하시다가 결국 이제 불명예 퇴진하긴 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이런 좀 뭐랄까 이 미랄 이제 한날의 미랄이 돼서 이제 썩어서 이제 땅에 뿌려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자원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특히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의 견제를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넘버 원의 위치에서는 이제
때까지의 상당한 좀 애로가 많이 있었을 거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큰 역할을 하신 거죠.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성품은 이제 온화하고 차분하지만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이제 외유 내강형이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진짜 네. 투자해갖고 야. 결국은 이분은 전혀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덕 본 거 하나 없고 돈 하나 번 거 없고 네. 불명예 퇴진 나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씨 뿌리신 게 지금 이제 결실을 조만간에 이제 교도 시점이 된 거니까 이제 좀 이 자리를 빌어갖고 참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근데 이런 스토리를 예. 정말 처음 들은데요, 저는. 예. 이런 걸 발굴하시고 발견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와. 이사님 오늘 이렇게 그 2차 산업의 전반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우리 K배터리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과거의 10년, 20년의 이런 피땀 눈물들이 그럼요. 담겨져 있었다는 예, 거. 그러면 저희가 또 투자할 때 뭐 더 확신을 갖고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예. 정말 나라를 위해 할 수도 예.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포인트들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그러면 이사님 그 마지막으로 여기 투자에 있어서 요 부분을 예. 언급해 주셨었잖아요. 예. 그때 출연하셔서 이제 어디 투자하고 계시다라는 걸 예, 말씀해 예, 주셨고 예. 거기에 변함은 없으신 건가요? 변화 없습니다. 아. 예, 변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네. 이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2010년에 팡을 투자하는 예, 그런 느낌으로 팡 샀으면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아마존 이런 투자 생각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 아마존이나 그러니까 팡을 지금에 와서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고 네. 팡에 해당되는 이제 10년 동안 올라갔고 지금 현재 팡에 위치해 있을 회사들을 미리 이제 그 내다보고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10년을 갖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될 회사들이 바로 8개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사님 감사드리고 예. 끝으로 시청자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날 나오니까요. 지금 미리 예약 주문하지 마시고 네. 좀 기다리셨다가 2월 20일 되면 그때 이제 서점 가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그때 사시고 성미도 급하시면 아직 20일도 남았는데 뭐 미리 예약 구매 자꾸 하시고 하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이게 2차전지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어쨌든 간에 이제 2차전지 산업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고 하면 이제 이 책을 한번 좀 사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누구처럼 이 책을 뭐 꼭 사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지금 예약 주문 걸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사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